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정상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시간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의 및 중대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품질 경영 이런 건 익숙하시잖아요. 안전 경영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대체, 통제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시키고 이것을 계속 이행하고 개선하는 이러한 주기적인 활동,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는 단어를 시스템 또는 안전경영, 안전문화 이런 단어로 좀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뭐냐? 그럼 안전경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죠. 그리고 안전보건관리는 ESG의 기본이기도 해요. 이게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자 경쟁력 제고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산업재해가 나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 작업 중지라든지 어떤 처벌도 잇따르기 때문에 안전이 이미 경영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앞에 3가지 설명드린 거는 사회적 분위기상 이제 안전을 경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기업의 일부는 안전 경영을 하고 있었죠.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앞에까지는 문화적으로 안전 경영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해서 운영했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서 시행됐다라는 뜻은 이제는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다. 우리 법의 적용 대상인 사업장들은, 모든 기업은 이제 안전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해야 되고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영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일단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달리 경영 책임자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 의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중대법은 이와 달리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보건관리 체계, 안전경영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여기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처음으로 나오게 돼요. 이 단어 자체가 중대법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단어입니다. 둘째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셋째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명령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네 번째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 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또 시행령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중대법 내용을 보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나와 있다. 그러면 6조를 보겠습니다. 제4조 또는 5조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중대법에서 처음 나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반하면 바로 처벌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잘못해서 위반해서 그 결과 어떤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경영 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호에 따른 벌금을 과한다. 6조 위반을 보면 아까 전에 4조나 5조를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한다고 했죠. 그때 경영 책임자 외에 법인에게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 책임자한테 처음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를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민간에 제가 컨설팅을 다니다 보면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내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고가 나지 않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법 4조 또는 5조를 위반해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반하는 것 가지고 바로 처벌받는 게 아니고 위반해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서 사고 안 나게끔 하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벌받지 않게끔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나지 않게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게끔 만드는 어떤 시스템, 그걸 어떻게 좋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행령에서 그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 9가지, 이렇게 9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 9가지에 미달하게 되면은 법 위반이라는 뜻이죠. 법 위반 이꼴 벌칙을 받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 9가지에 미달한 결과 어떠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시행령이 이런 9가지는 어떤 목표점이 돼서는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어떤 허들 정도가 돼야 되겠죠. 요 수준 이상은 해야 된다. 이 수준 이상으로 사고 나지 않게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가지 한 번씩은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중대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라. 두 번째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라. 세 번째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해라. 네 번째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해라. 그리고 5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해라. 6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라. 7번째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청취 및 개선 방안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라.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여부를 점검해라. 마지막으로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 비용 기준, 업무 수행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라. 이렇게 9가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9가지를 만들기 위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그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이 시스템이 이 9가지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도 그러한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방법은 뭐냐? 아래에 보시면은 산업재해에 위한 시스템을 만드시면 됩니다. 즉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영하시면 돼요. 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던 것이 2가지가 있었죠. 코샤 MS, ISO 45001. 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사실 절차라든지 지침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좀 따라하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현장에 잘 정착되지 않더라 해서 저희가 사실 중소기업이라든지 지금 이 안전 경영 시스템에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만든 시스템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고 그걸 배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이 강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아래대로 활동하고 개선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이제 이 시스템에 따라서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대치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해서 이걸 이행하고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시면 돼요.
이 시스템을 만들고 활동하고 개선하는 활동하는 이 과정 속에서 중대법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이 9가지 위반이 없는지를 그때서 이제 우리가 점검하면 됩니다.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좋은 집을 만들려고 한다고 치면은 집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어떤 거 잘못되면 큰 처벌 받는다고 하니까 집을 어떻게 지을지 생각을 안 하고 뭐 난간을 어떻게 설치할지 이것만 계속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법 위반이 뭔지. 뭐 원래 목표대로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그 시스템이 법 위반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형식으로 우리 기업에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에 따라서 이 강의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시스템대로 어떤 활동 개선을 통해서 다시 법 위반이 없는지 체크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설명드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어떤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을 했냐? 7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했습니다. 뭐 우리가 좋은 어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문제가 제거되면 좋겠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거하려면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걸 잘 제거하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경영자 리더십을 통해 발굴한 위험 요인을 제거, 대체 및 통제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경영자 리더십이라고 하면 적절한 자원 배치가 되겠죠. 이 앞에 있는 4개만 잘 하시면 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란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잘 구축해 놓은 시스템대로 운영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 구성원들 사이에 있는 시스템이 잘 운영될 때는 사업장이 안전할 수 있겠지만은 이 외부에서 도급이란 용역 위탁시, 우리 회사의 위험 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또 다시 위험 요인이 올라갑니다. 이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6가지가 주축이 될 테고, 이 구축한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면서 구축한 시스템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7가지 핵심 요소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핵심 요소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각각 핵심 요소별로 회사에서도 체계를 구축해 보는 것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가지 핵심 요소 중에서 첫 번째는 경영자 리더십입니다. 제가 7가지 요소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해결해 버리면 된다. 문제점 파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근로자의 참여고, 이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경영자의 리더십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자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 근로자 참여와 경영자 리더십이 우리가 안전경영,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성 평가라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거, 대체, 통제에 집중돼 있었다면 안전경영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경영자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파악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경영자 리더십, 이것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 테마별로 가장 중요한 문장을 제가 밑에다가 좀 구성을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굴이 되더라도 그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적절한 자원 배정이 필요해요. 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자 리더십을 토대로 안전 문화가 형성돼야 될 테고, 발굴된 문제점은 사고가 나지 않기 그 전에 충분한 자원 배정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경영자 리더십의 어떤 자원 배정이 없으면 사실 발굴한 문제점도 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자 리더십을 가장 앞에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 요소별로 실행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테마로 한 두세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실행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 전략입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전보건을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경영방침으로 정해라는 거예요. 안전보건
증진, 유지를 핵심적인 경영 방침으로 하고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 인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실행 계획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실행 계획, 그 실행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정기 평가를 해라. 안전 경영이니까. 우리는 어떤 성과 평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목표를 정하고 평가를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 방침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라. 그럼 경영 방침을 뭐 어떻게 정하면 되냐? 제가 샘플을 넣어놨어요. 이 자료 같은 거는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제가 기업에서 좀 참고했으면 해서 그냥 경영 방침을 예시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요걸로 보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한번 차근 읽어보시고 이렇게 만드시고 중요한 것은 만들어서 뭐 곳곳에다가 게시를 하고 해야 됩니다. 보면 우리가 뭐 ISO 45001이라든지 이런 거 인증받는다고 담당자 혼자 이걸 인증받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데도 있긴 해요. 있는데 그 안전 경영 방침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들 서류에 어디 처박혀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경영 방침을 제대로 만들어서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고 이것을 여기저기에 게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을 배정합니다. 민간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얼마큼 예산을 배정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얼마큼이냐면 회사마다 다르겠죠, 사실. 밑에 보시면은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많으면 많은 예산이 배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회사에 가지고 있는 위험이 작다. 그럼 관리해야 될 위험 요인이 작으면 사실 작은 예산이 배정되겠죠. 그럼 이러한 적정한 예산 배정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결국은 뭐 위험성 평가라든지 향후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회사에서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한번 활동을 통해서 그 활동을 해보면은 우리 회사에서 얼마큼 돈이 필요한지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를 위한 시설 장비 확충, 안전보건 담당자 배치, 비상조치 계획 수립, 훈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안전 문화를 조성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제가 지금 전문가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권한과 책임을 정해라는 거 사실 절차를 정해라는 거거든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사내 규정에 어떠한 권한과 역할들 규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치면 PDCA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P라고 하면 플랜, 도, 체크, 액션이잖아요. 모든 시스템이라는 게 플랜, 도, 체크, 액션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서 플랜이 아주 중요하죠. 그 플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플랜이 되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하는 그 절차서, 그 계획서랑 절차서가 같이 플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잘 세팅을 해야지 회사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그 절차서를 명확하게 하고 참여를 독려해라.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만 할 게 아니다.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거는 안전 문화를 통해서도 되겠지만 아까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전한 절차서를 통해서도 되겠죠. 이게 경영자 리더십이 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추상적이래요. 이게 추상적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실무자를 위한 거니까 이게 좀 구성을 예시 같은 거 들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를 가지고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시고 모질한 점을 갖다 개선시켜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경영자 리더십은 지금 실행 전략으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영 방침 설정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권한이라든지 업무 분장 확실히 하고 안전 문화를 갖다 형성해라. 이게 경영자 리더십에 대한 실행 전략을 다 말씀드린 건데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되어 있는 거냐를 갖다가 자체 점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 의지를 담은 경영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여기 보통 3개 또는 4개로 구성을 해놨는데 맨 아랫부분을 잘했다라고 제가 해놓은 거고 중간중간 좀 부족하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중간에 좀 부족한 거와 잘 돼 있는 걸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련 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 및 활용이 부실함. 어떤 게 부실한 거냐? 사업주 등의 확고한 실행 의지 반영이 미흡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안전 담당자 혼자 열심히 ISO 45001 뭐 수출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인증받은데 이런 데 가보면 경영 방침 어디 처박혀 있습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안전 관리자만 아는데 자기도 어디서 뺏겼는지 내용은 몰라요. 예. 그런 것들 말하는 거겠죠. 대표이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알고 이게 대부분 근로자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공식적인 공표 절차가 없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지 못함. 방금 전에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죠. 예.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 판매업체 등에도 알리지 않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할 때의 어떠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정해놓은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사의 유해 위험을 잘 모르는 외부 업체와 같이 일할 때 그 업체들도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 판매업체 등에도 알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부실한 거다. 그럼 잘 돼 있는 거는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한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 판매업체, 고객 등 포함이 알고 있다. 결국 근데 우리 중대법에서도 사실은 결국 근로자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하청, 파견, 공급 판매업체 이렇게 종사자의 개념으로 해서 좀 넓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류상 그냥 아무도 모르는 경영방침 수립할 게 아니고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잘 공표를 해라. 그 방법은 게시를 통해서 또는 뭐 인트라넷에 올리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이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느냐? 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현장에 가보면 이런 목표가 많이 설정되어 있어요. 제휴율 제로. 사실 이런 목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과 목표 뭐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회사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실행 계획이 수립이 될 거예요.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 각 부서별 역할이 있을 거고 그러한 그 과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들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다시 볼까요?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부실하다. 뭐가 부실하냐? 목표가 제휴율 등 정량적인 목표로만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과정평가 지표가 부재하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적혀 있네요. 사망자 제로 달성 등 최종적인 목표만을 설정한 경우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노력 없이 운에 맡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이라는 것이 과정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생산팀도 그렇고 안전팀도 그렇고 결국은 운에 맡기는 경우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덮느냐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잘 관리해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안전팀이 이제 이러한 것들 세팅하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안전팀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생산팀을 우리 안전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거를 잘 고민해야 됩니다. 처음 세팅할 때. 그래서 결국 경영자 리더십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내용과 절차들은 우리 안전팀에서 집중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점입니다. 잘 돼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구성원들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원들의 안전보건 활동을 적절히 평가한다. 이 목표 설정은 분명히 안전팀의 머리에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생산팀을 잘 끌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실무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 평가 나중에 하게 되겠죠. 위험성 평가를 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예요. 위험성 평가 말고도 나중에 자체 감사라든지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받는지 또는 우리 자체 감사팀을 통해서 안전 시스템을 막 점검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막 도출될 거란 말이죠. 이 문제점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각 부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야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 있는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회사의 규모, 위험 요인 등에 적합한 자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중요한 거죠. 경영자 리더십은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돈. 좋은 시스템을 갖추면 적절한 자원 배정할 수 있겠지만 나는 뭐 시스템 잘 만드는 데 좀 관심 없다 하는 대표가 있으면 그냥 돈을 많이 부어도 돼요. 좀 실용적이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좀 위험한 기계 있으면 안 위험한 기계를 다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자원 배정이 어떻게 지금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자원 배정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뭐 매출액이 얼마 이 뜻이 아니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에 적합한 어떠한 예산을 배정해라. 맨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 대체 및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예산 등 자원을 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자원을 배정한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올해 뭐 하반기 때 회사가 크게 뭐 개선할 게 있어, 만약에 공정이 많이 바뀌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뭐 그 개선하기 위한 공사 금액 외에도 사실은 충분한 추가 인력 배치도 필요하겠죠. 그 인력은 사람을 뽑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는 뭐 생산팀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적합한 자원을 배정해라. 그 배정하는 것도 어떤 절차를 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라. 절차를 규정해라는 뜻은 또 뭐냐면 그 뭐 위험을 다 잘 파악했는데 대표가 돈 주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배정한다면 또 말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뭐 위험성 평가라고 치면 허용 가능한 위험이 있으면 이거는 뭐 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이 우리는 무조건 배정해야 된다. 자원 배정에 1번이 가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 있느냐. 맨 밑에 거만 읽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력과 조직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안전에 관련된 계획에 있어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당장 지금 우리 안전보건관리 체계라든지 구축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크게 공장을 뭐 공사한다는 거 외에도 올해 같은 경우 갑자기 외부의 요소가 생겼잖아요. 중대법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처벌을 가진 법이 생겨버렸어. 근데 거기에 따른 우리는 안전보건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길 때는 충분한 인력이나 조직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안전팀 보고 이제 법 시행하니까 중요하니까 알지, 잘 준비해봐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사람을 더 뽑던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지를 모아야 돼요. 이렇게 각 팀별 다 모여서 뭐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새로운 법이 뭐며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어떤 절차가 뭐 있으며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절차, 이러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런 시간과 절차는 필요한 건 결국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부적 환경이라든지 내부적 변화가 있을 때 적합한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더하기, 그러니까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냐 더하기 적절한 권한은 있냐. 안전팀이 아까 말씀드린 안전팀 혼자만 안전 업무를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안전팀은 그냥 안전 전문가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더 위험한데요 라고 알려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뭐 그냥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안전팀이 어떠한 그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게끔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잘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내부 규정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안전보건 활동별 업무 절차를 정해서 운영하는지. 이게 아까 실행전략 세 번째에 관련된 거죠.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안전문화를 형성해라.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어디다 정하냐. 내부 규정으로 정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민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 민간에서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받기 위해서 코시 IMS, 뭐 ISO 인증받기 위해서 그냥 절차를 막 정해놨어요. 막 정해놨는데 그걸 살펴보면은 이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맞는 절차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가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좀 필요한 정도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절차를 정하고 이 절차도 세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등 내부 규정에 안전보건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주요 안전보건 활동의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절차를 정할 때는 언제, 누가, 어떻게,
뭐 이런 것들 세부적으로 정해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하나 정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고민 안 해서 만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법 규정 그대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법이나 뭐 내 회사 규정이랑 똑같으니까 별 관심 없죠. 뭐 우리도 법에 별 크게 관심 없잖아요, 실무자들은. 그러니까 안전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회사에 맞게끔 이걸 변형시켜야 돼요. 변형시킨다는 뜻이 뭐냐면 위험성 평가를 우리는 언제마다 한 번씩 할 거냐, 연초에 할 거냐, 뭐 반기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럼 반기마다 한 번씩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위험성 평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우리는 뭐 정기 위험성 평가는 뭐 포인 방법으로 한다. 그런데 뭐 수시 위험성 평가라든지 어떤 공정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용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뭐 하는 방식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절차에 다 정해놓고 거기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할 때 뭐 생산팀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안전팀에서 뭐 내용을 보고해야 되고, 안전팀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 미리 준비해서 생산팀에 주고, 그게 뭐 관리 감독자들이 그 위험성 평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지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절차에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절차대로 운영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안전팀만 안전 업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요 내용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안전팀이 많이 고민해야 되고, 이거는 외부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나중에 오히려 더 처벌받기 쉬운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무가 생긴 게 아니라 구축해서 이행할 의무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 맞지 않는 어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면 이행이 안 돼요. 그 이행을 안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바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회사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이 내용 좀 중요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경영자 리더십에 대한 우리 회사의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여기에 따라서 잘 구성을 해봤어요. 잘 해봤으면 그거를 이제 법에 미달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는 거죠. 이렇게 법에는 우리가 경영자 리더십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냐, 아까 시행령 내용을 9가지 중에서 경영자 리더십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아까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면 되고 어떤 경영 방침을 설정하면 되는지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예. 두 번째로 뭐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뭐 그다음에 시공 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 사업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담 조직을 둬라. 예. 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두게끔 하다 보면은 사실 이 법은 최소수 기준이니까 요거는 넘게끔 되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미처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요 법은 어기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전담 조직 생각 없었는데 요 규정 보니까 우리 해당돼. 그러면은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거죠. 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담당 인력이 3명 이상, 그리고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200위 이상인 건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강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이게 결국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자원 배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원 배정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3호에서 정한 유해 위험 요인의 개선. 이 3호는 여기에 경영자 리더십하고 관계없어서 뺐는데 3호가 위험성 평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위험 요인을 파악한 거, 그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배정해라는 거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사항. 예. 결론적으로 자원 배정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만큼 해라라는 겁니다. 5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라는 거죠. 안전보건 관계자 등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제대로 하는지 반기 1회 이상 확인도 해라라는 겁니다. 근데 충분한 예산과 권한을 당연히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거 부족한 경우가 조금 있어요, 사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공장장이죠. 공장장의 예산에 보면 예산의 정결 규정 같은 것들로 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공장장이라고 아무 데나 안전에 돈 써라고 말씀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법 위반인 것들 있잖아요. 법 위반인 것들. 현장에서 안전 방호 조치가 안 돼 있는 법 위반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설 장비들이 많으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작은 한기 개선하는데 5억 넘게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장 권한으로는 뭐 1억 정도밖에 못 써. 그럼 이럴 경우에 충분한 우리가 권한과 예산을 줬다고 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 배정 같은 거 할 때도 예외 규정 같은 걸 줘야 되겠죠. 특수한 경우에는 수시로 다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담당자 수 이상으로 둬라. 그리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수행시간을 보장해라. 네, 이 정도입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니까 법령은 최소한을 정해놓는 거거든요. 요거를 목표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되 이게 혹시 이 법보다 밑으로 가는 게 없는지 체크하는 형식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근로자의 참여입니다. 아까 우리가 뭐 좋은 안전보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근로자의 참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까까지 설명드린 그 경영자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면 문제점 파악이 중요한 근로자의 참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행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현장 작업자, 근로자 참여 없이는 사실 제대로 된 위험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된 어떠한 예산 배정도 헛돈 쓸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좋은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으면 써도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효율적이지 않게끔 돈을 많이 써버리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이라는 것도 여러 경영 차원 중에 한 개. 품질 경영처럼 안전 경영.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그럼 안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돈 쓰려면 좋은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시스템 중에 한 개가 이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테니까. 그 제대로 된 문제점은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행 전략 첫 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라. 근로자 참여에 중요한 것은 사실 의미 있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참여시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이러한 정보가 일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규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잘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맨날 문제점이 뭔지는 내가 알겠는데 어디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뭔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기계에 다 반영이 돼 갖고 안전한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으니까는 일단 제대로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공개를 해야지만 의미 있는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근로자들한테 알려야 될 정보의 내용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라. 첫 번째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다음에 뭐 도급 사업에서는 뭐 협의체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TBM 활동, 작업자 안전 미팅. 요거는 결국은 중간 관리자일 수 있는 관리 감독자하고 현장 작업자와의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이죠. TBM을 잘하면 현장 작업자의 의견을 관리 감독을 통해서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요 앞에 내용들은 뭐 기본적인 거죠, 사실. 더하기 신고 제한 절차 같은 걸 마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적극적으로 의견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더라. 뭐 예를 들면 뭐 신고함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익명이 보장되는 신고함을 해도 되고 또는 또 공정 과정에서 어떤 위험한 걸 그때그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올리는 그러한 시스템을 둬도 좋죠. 그래서 좋은 의견이 반영됐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 이런 것들 통하면은 좋은 의견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최근에 현장 갔던 것 중에서 뭐 제가 볼 때 괜찮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괜찮은 게 뭐냐면 근로자 의견들 통해서 개선된 것 중에서 플랜트 설비 같은 건데 매뉴얼 밸브가 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작업하는 사람 아니면 잘 그냥 눈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저 밸브를 누가 언제 잠그는지 잘 모르니까 열고 잠그는지. 근데 그 작업자들이 이제 의견을 통해서 그 높이 있는 매뉴얼 밸브를 그러니까 사다리에 올라가서 매뉴얼 밸브를 열고 닫았어야 되거든요. 아래로 내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되느냐면 앞으로 거기서 추락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가 제로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은 별로 위에서 아래로 바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위험성이 갑자기 제로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안전팀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현장 작업자들은 많이 알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더라. TBM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작업적 안전 미팅 활용을 잘해야 돼요. 특히 안전관리자들은.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거 듣는 사람을 안전관리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안전관리자 이 숙제 그리고 우리 감독관들의 숙제이기도 해요. 현장에 있는 생산팀을 어떻게 안전에 끌고 올 것인가, 관리감독자를 어떻게 안전 활동시킬 것인가가 우리 숙제예요, 사실. 맨날 안전관리자 혼자 뛰어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그런 것도 근데 우리가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은 안전에 참여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어떻게 지금 TBM일 수 있어요. TBM 툴박스 미팅이죠, 툴박스 미팅. 도구 상자 옆에서 하는 그런 미팅.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들이 다 결국은 우리 TBM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작업 전에 해당 기계들의 유해 위험성이 뭔지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복장 체크하고, 보고 체크하고, 그리고 만약에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공사 같은 내용이 있어서 매일매일 어떤 작업 환경이 바뀌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이 뭔지, 위험성 평가했던 것들에 대한 위험도가 높았던 것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동하면은 생산팀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을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나 안전팀에서는 관리감독자를 TBM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뭐 TBM 활동 일지를 쓰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잘하는 데다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 안전관리 기법으로서 TBM은 그겁니다. 현장에서 작업 전에 짧게 관리감독자가 작업자들을 챙기면서 어떤 안전 요인을 확인하는 거죠.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TBM 활동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결국 뭐 문제점 있는 걸 발굴해도 말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되겠죠. 무슨 얘기를 하면 야 그게 뭐가 위험해, 요렇게 되면 안 돼요. 아직도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도 소규모 건설 현장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일단 위험을 감수하는 게 멋있는 문화가 있어요. 약간 이게 뭐가 위험하다고 그래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소한 위험이라도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사고가 이제 없어질 수 있겠죠. 근로자의 참여에 대한 실행 전략 3개는 이게 답니다. 근로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조성해줘라. 자체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참여 절차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느냐. 잘 되어 있는 거 위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지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해 위험 내용이 뭐며, 또는 우리 회사의 어떤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절차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 그리고 참여 방법은 뭐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공지해서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회사가 좋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근로자가 안 따라오면 아무 문제 없는, 그건 뭐 의미가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근로자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근로자 참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제공해주고 이게 대한 어떤 노력을 쏟아야 되겠다. 주요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요 아래 내용대로 법규라든지 법이 어떻고, 회의체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공유가 됐건 개선 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이 뭐며, 그리고 회사의 어떤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어떤 우리 시스템이 뭐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에 작업 허가서를 발행받아야 할 때
그 작업 허가서의 발행 주체는 누구냐? 생산팀에서 써서 뭐 안전팀의 간사 역할을 되는 안전팀의 확인을 받는다든지, 뭐 도급업체, 뭐 수급인이 들어와서 작업할 때는 생산팀이 무조건 작업 허가에 승인해주고 그거를 또 안전팀에 또 확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알고 있게끔 잘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따라서 하죠. 여러 번 알려줘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는 안전하는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도 안전하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거든요. 2번, 3번 얘기하면 그때서 따라한단 말이에요. 생산팀이 가서 이거 전에 이거 허가서 발행해라고 했는데 왜 발행 안 했습니까? 감점입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나 보고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고 있는 시스템도 한 번 무너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하려면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로,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 세 번째, 네 번째 거 읽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 팀별 안전보건회의, 작업전 안전 미팅, 게시판 및 건의함 운영 등 사업장 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제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린다. 잘하고 있죠. 예. 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협의체 운영, 그리고 팀별 안전보건회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하면서 사실은 인센티브 주는 방식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생산팀을 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전 안전 미팅, 아까 설명드렸죠, TBM. 게시판 건의함 운영하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루트,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갖다 하고, 거기에 따라 운영하고, 어떤 제안에 대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립니다. 결과를 안 알리게 되면 또 입을 닫아요, 사실.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3개월, 4개월 돼도 이제 아무런 답이 없어요. 답이란 것은 개선됐다는 답이 제일 좋겠죠. 근데 뭐 때문에 좀 늦어지면 그게 언제 개선해 주겠다는 답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그거까지 생략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설비 부론팀이 바빠서.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생산팀에서 입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요한 하나의 축을 잃게 되는 거죠. 어떤 사전에 문제를 발굴해서 개선한 하나의 축을 함께 잃게 되는 거예요. 생산팀에서 발굴하는 거 외에 생산팀이 또 우리가 위험성 평가 외에 수시로 막 발굴되는 이런 것들하고 어떤 보존팀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개선될 수 있었던 것들, 그 시스템 루트를 함께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말해줄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은 그러면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비교를 해볼게요. 네 번째 거는 근로자 참여에 대한 다양한 제도 운영과 더불어 안전보건 절차 개선으로 이어진 제안에 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유롭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견 제시하는 문화가 조성된다. 그래서 절차가 다양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거 잘했죠. 더하기 인센티브 같은 거 좀 줘가지고 어떤 이런 안전 문화까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더라 라는 겁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 관련 활동에 참여를 하냐. 현장의 위험 요인 파악, 개선 계획 수립, 근로자 제한 제도 운영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의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의 위험 요인 파악에는 필수적으로 참여시켜야 되겠죠. 근데 여러 루트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게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해당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의견 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도 자원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의견 내라고 하면 그냥 뭐 작년에 냈던 거 대충 또 해갖고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전팀도 결국 안전팀 업무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근로자 참여를 못 시킨다는 거죠. 잘하려면 현장 작업자들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절차대로 활동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며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한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 안전에 관한 활동을 갖다가 이렇게 참여를 시키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전팀은 근로자 참여를 어떻게 시킬까를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근로자 참여를 통한 TBM 이런 걸 통한 관리 감독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허공의 메아리가 되면 안 돼요. 안전이라는 업무가. 자, 그러면 근로자 참여 관련해서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9가지 중에서 7호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종사자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근로자 참여를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발굴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절차서가 너무 많아도 제가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절차를 별도의 절차서로 만들어도 되고 또는 우리 위험성 평가 절차 같은 데다가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위험성 평가도 어차피 반기당 한 번씩 하게 될 테니까 그 위험성 평가 하기 전에 종사자 의견을 먼저 듣는 거죠. 그 의견들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를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준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할 거잖아요. 그 제공해 주는 내용 중에서 뭐 과거에 비슷한 사고 났던 것도 자료를 줘야 될 테고, 뭐 아니면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될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종사자 의견, 우리 근로자들 의견들이 뭐가 있었다라는 것도 제공을 해줘서 위험성 평가를 하게끔 한다면 이거 다 해결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